수진 할머니는 올해로 66세가 되셨습니다. 수진 할머니에게는 40년을 넘게 함께한 친구 미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와 절친이라고 말했지만 옆에서 본 두 분의 관계는 친구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가 부탁하는 일은 뭐든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심부름은 물론 심지어 미영 할머니의 자식까지 돌봐줬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할머니는 늘 웃으면서 우린 친구니까 돕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다. 서로 다른 반이었지만 운동장에 함께 있었다. 그날은 운동회였고 모든 학생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둘은 남들이 없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마주쳤다. 그날 이후로 미영과 수진은 친해졌다. 수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미영은 활발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지만 수진처럼 조용히 있는 것도 가끔은 좋다고 생각했다. 둘은 반대되는 성격이었지만 마음은 잘 맞았다. 학기 중간쯤 되자 둘은 절친이 되었다. 미영은 수진을 웃기기 위해 자주 농담을 던졌고 수진은 미영의 모든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었다. 미영은 수진이 자신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고 수진도 미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둘은 같은 반이 되었다. 반에서 자리 배치를 할 때 둘은 짝꿍이 되었고 이는 우정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풍 당일 반 아이들은 단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미영과 수진은 그다지 내키지 않아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미영이 수진에게 말했다. 나 정말 이런 소풍 싫어. 게임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 째고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렇게 둘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잔디밭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은 외동딸이라 외롭다고 처음 고백했고 수진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서로의 고민을 듣고 나누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우정을 쌓았다. 그날 이후 미영과 수진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진정한 단짝이 되었다. 학창 시절 내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세월이 흘러도 이어질 우정의 토대를 그때 쌓았다. 미영은 활발하고 주변 사람들과 금방 어울리는 타입이었고 수진은 조용하지만 미영과 있을 때면 누구보다 편안한 친구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진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미영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10여 년이 지나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영은 결혼해 한 가정의 아내로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진은 회사에서 승진을 꿈꾸며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기대를 안고 모임에 참석했다. 수진아, 너 맞지? 진짜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영아, 나도 너 보고 깜짝 놀랐어. 정말 오랜만이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넌 잘 지냈어? 응. 나 그동안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바빴지 뭐. 너는? 와, 결혼했구나. 진짜 많이 바빴겠다. 난 직장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어. 직장 생활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가정일도 하고 아이도 봐야 하니까 회사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해. 직장 생활은 어때? 정신없이 바빠. 하지만 일하면서 나름 보람도 느끼고 있어. 결혼 생활은 어때? 결혼 생활도 나름 행복해. 가끔은 나도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예전처럼 너랑 같이 수다 떨고 하고 싶은 거 하던 때가 그리울 때도 많아. 맞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 이제라도 자주 보자. 나도 그때가 많이 그리워. 우리가 대학 가고 나서 연락이 끊기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정말 신기하다. 그래, 우리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연락하자.
미영은 결혼했다며 밝은 미소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수지는 그런 미영을 보며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이 해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미영은 사기꾼과 결혼을 했고 그 결혼으로 인해 빚을 지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미영을 배려해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다. 수지는 가끔 미영과 만나 밥을 먹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도 겉으로는 웃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미영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끝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수진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고통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었죠. 수진아, 나 사실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미영아, 무슨 일이야? 사실 나 결혼한 남자가 사기꾼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빚만 잔뜩 지고 결국 이혼했어. 너무 힘들었겠다.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영이 겪었을 고통이 수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단짝 친구였던 미영의 부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죠. 하지만 결국 수지는 친구를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돈 빌려줄게. 그리고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서 도울게. 그날 이후 수지는 미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일하러 나간 동안 수지는 미영의 집에 자주 들러 딸의 밥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며 미영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미영의 딸은 점차 수진을 엄마처럼 따랐고 수진도 미영의 딸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울증과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영에게 수지는 큰 버팀목이었죠. 수지는 미영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로서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영의 부탁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부탁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영이 너무 피곤하니 대신 장을 봐달라거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식이었죠. 수지는 그런 부탁들을 기꺼이 들어주었지만 점점 더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날 미영은 수진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우리 딸이 학교에서 학폭 사건에 연루됐대. 학교에서 학부모를 호출했는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빨리 학교에 가서 해결해야 하지 않아? 미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나 요즘 우울증도 심하고 대인공포증까지 있어서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 네가 나 대신 가줄 수 없을까? 부탁이야.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학교에 가서 학폭 사건을 해결하는 건 명백히 학부모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미영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학부모가 아닌 내가 가는 건 맞지 않아.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나 지금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네가 가주면 안 될까?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부탁이야. 미영의 간절한 표정에 수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고민 끝에 미영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미영의 딸을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수지는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나 자신을 미영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 씨의 친척인데 미영이 갑작스러운 일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왔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수진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딸이 연루된 학폭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수진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하려 노력하며 최대한 미영 딸의 입장에서 대처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최대한 문제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미영 딸의 학폭 연루 사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돌봐야 하는 미영은 곧바로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아, 나 이번에 일을 하다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 딸 밥을 챙겨주기가 너무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미영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미영의 부탁을 들어줬고 이번에도 친구가 힘든 상황이라 외면할 수 없었죠. 알겠어, 미영아. 내가 가서 딸 밥도 챙기고 도시락도 준비해 줄게. 그날부터 수진은 미영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미영 딸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미영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딸의 도시락까지 수진에게 부탁했고 수진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이 네가 담근 김치를 너무 좋아하더라. 나는 손이 이러니까 네가 김치 좀 담가서 줄 수 있을까?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까지 담가달라는 부탁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미영의 많은 부탁을 들어줬지만 김치를 담그는 일은 수진이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이었죠. 미영아, 김치를 담그는 건 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미영은 애원하듯 수진에게 끈질기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가 없었으면 나와 우리 딸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이번에도 좀 도와주라, 부탁이야. 수진은 미영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진을 부려먹듯이 부탁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은 결국 또다시 미영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수진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 진심으로 수진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부 입장을 할 때 미영은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행복해야 해. 수진은 미영의 축하에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미영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수진의 결혼 후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힘든 결혼 생활을 겪었고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런 미영에게 수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수진을 축하해 주었지만 미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진을 향한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렇게 쉽게 행복을 찾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미영은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과 미영은 종종 만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시선은 늘 수진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삶은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아들 자랑을 할 때마다 미영은 애써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더 깊은 질투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아들 정말 귀엽다. 너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네. 응, 요즘 너무 행복해. 남편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아들도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지. 미영아,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행복한 말들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수진을 질투하는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이 친구로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수진이 점점 자신과 멀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은 수진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나 없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남편과 아이들만 신경 쓰네. 이대로는 안 돼. 수진을 되찾아야 해. 미영은 수진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수진의 남편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수진의 남편에게 접근하기 위해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일부러 환자로 등록했습니다. 미영은 병원 치료를 받고 수진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요즘 수진이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수진이랑 오래 지내봐서 잘 아는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무슨 걱정이세요? 수진이 뭘 잘못했나요? 미영은 일부러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수진이가 숨기는 성격이라서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몇 번 그랬고 혹시 남편분에게도 숨기는 게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미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영은 그에게 계속해서 수진이 과거에 보였던 행동들을 과장해서 말하며 남편의 불안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수진이가 예전에도 감정적으로 혼자 삭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터지기도 했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물론 지금은 잘 지내겠지만요. 미영의 의도적인 말들은 수진의 남편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미영의 말을 떠올리며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갈등도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나한테는 숨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나 그런 거 없어. 갑자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단계는 수진의 남편에게 수진이 과거 만났던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 발신자 표시 없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수진의 남편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사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수진의 남편은 부인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미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남편과 둘이 있을 시간에 일부러 문자를 보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남편이 누구에게서 온 문자냐고 물으면 수진은 미영에게 온 문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여줘도 수진이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져 의처증으로 변했고 수진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수진과 남편의 사이가 소원해져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수진 부부의 사이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너와는 부부로 살 수 없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수진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남편이 왜 이토록 변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유가 뭐야? 우리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수진은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고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 번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수진의 남편은 수진을 스토킹하며 괴롭혔습니다. 수진은 몇 년 동안은 남편의 의처증을 참았지만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은 무너져 내렸고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미영은 속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수진은 결국 혼자가 되어 다시 미영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내심 흐뭇해하면서도 수진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수진은 미영에게 큰 위로를 받았고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진은 오랜 시간 자신의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며 살았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는 때론 복잡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중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에게는 무엇보다 아들이 삶에 큰 의미였고 아들은 늘 수진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수진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을 듣곤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수진 할머니에게 소개하겠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수진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연애를 하고 예비 며느리를 소개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아직은 어색했지만 수진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밝은 미소로 그 여성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과 같은 대학을 다닌 CC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정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진 할머니를 향해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지만 수줍은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수진 할머니는 예비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 놀랐지만 내심 그녀가 멋져 보였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똑부러지게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진 할머니는 자신이 결혼하던 시절과 비교하며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조용히 따라가기만 했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할머니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고 단순히 아들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가끔 수진 할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는 수진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이 드레스는 어때요? 저는 이게 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먼저 드레스도 예쁜데 네가 선택한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수진은 며느리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이렇게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점점 더 며느리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 할머니에게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삶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장도 보고 가끔 저녁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절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 40년 지기 친구가 있거든. 우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어. 그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친구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아플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간호도 해주며 모든 일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처럼 친구분 옆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시어머니의 절친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할 때마다 그 친구 집에 반찬을 갖다 주었고 심지어 친구분이 입원이라도 하는 날에는 병원에 머물며 간호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이 며느리의 눈에는 조금 과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정말 소중한 분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의 가족은 없으신 걸까요? 그 친구는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어. 가족이 도와주지 못할 때는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어. 나도 그 친구 덕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했던 관계라 더 애틋한 마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절친이 시어머니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친구라기보다는 가족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그 친구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정작 친구분은 시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분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 하지 않나요? 나도 가끔은 지치지만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지낼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싶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친구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시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절친이 수상했던 며느리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 애완견 CCTV를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며 혹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완견용 CCTV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거실에 애완견용 CCTV를 달기로 했습니다. CCTV를 단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의 절친인 미영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아들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갔지. 이쁜 며느리도 얻었지. 나는 딸 하나 있는데 그 애는 나를 전혀 돌보지도 않고 나가서 따로 살고 있어. 찾아오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해. 수진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생활비도 안 보내주고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 할머니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하소연은 늘 같은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미영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수진 할머니는 순간 난감해졌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저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좀 힘들어. 미영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미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나 어떻게 해야 해? 난 끝이야. 수진 할머니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죽음을 언급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미영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며느리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영 이모와의 대화를 보게 된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요즘 들어 미영 할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번 시작된 돈 문제는 끝날 줄 몰랐고 돈을 빌려가면 갚지 않고 다시 새로운 핑계를 대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미영 할머니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할머니는 수진 할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알아봐 주기로 한 돈 말이야. 언제쯤 도와줄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빨리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수진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시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요즘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사실 이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그 돈을 갚지 않았거든. 그런데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미영 할머니의 상습적인 금전 요구를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미영 이모님이 이전에 빌려간 돈은 얼마나 되나요? 그동안 몇 번이나 빌려주신 거예요? 수진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미영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번 빌려줬어. 처음엔 소액을 빌려줬는데 나중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 예전에도 딸이 전혀 생활비를 안 보내준다고 하소연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싶어서 도와줬지. 며느리는 깊이 생각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가 아니에요. 그 돈을 돌려받을 때예요. 수진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돌려받다니 그럴 수 있을까? 며느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채무 내용을 메모해 두었고 은행 이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 이모님에게 빌려준 금액을 다 정리해 놓은 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체한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걸 들고 미영 이모님에게 가서 돈 갚으라고 할게요. 수진 할머니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미영에게 자신이 할 수 없던 일을 며느리가 하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미영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이체 기록과 시어머니가 적어둔 금액 내역을 들고 갔습니다. 이모님, 저 수진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수진의 며느리가 찾아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이모님께 빌려드린 돈 말이에요. 어머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돈을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순간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너희 시어머니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빈털털이야.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모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빌린 돈은 갚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이모님을 정말 아끼시지만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건 안 됩니다. 미영 할머니는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갚을 돈이 없다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와서 보태고 난리야. 난 돈 못 갚아. 배째라고 해. 미영 할머니의 거친 반응에도 며느리는 침착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며칠 전 수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털어놓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미영의 금전 요구를 감당해 왔던 것이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과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친구였기에 모른 척할 수 없었지만 그 관계는 이제 지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들은 미영 이모님 딸의 이름과 나이로 SNS에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계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딸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딸의 계정을 발견했고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미영의 딸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 이모의 친구인 수진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미영 이모님의 딸이신가요? 사실 시어머니와 미영 이모님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어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미영의 딸은 곧바로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 씨의 딸이 맞습니다. 전 수진 이모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엄마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군요. 금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미영의 딸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털어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미영 할머니와 대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수진 이모에게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채무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녹취를 들은 미영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니까짓 게 뭔데 내 딸에게 연락을 해. 하지만 며느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추세요. 돈 갚지 않으면 딸에게 다시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 할머니는 현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돈을 며느리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돈 받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차분히 그 돈을 주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영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당신 주변인들에게 알릴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하는 딸의 직장에 찾아가 알릴 거고, 딸이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알릴 거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게도 알릴 겁니다. 그 말에 미영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미영 이모와 싸우는 그 순간에도 모든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수진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미영이는 뭐라고 하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영 이모님께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딸분과도 연락이 닿아서 혹시라도 이모님이 또다시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면 미영 이모의 딸이 직접 나설 거라고 했어요. 수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 이모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어머니께서는 미영 이모님께 하실 만큼 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수진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영과의 오랜 우정을 떠올리며 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말처럼 자신의 행복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 말대로 해야겠지. 미영이와는 오랜 인연이지만 그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돈 받아낸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오랜 우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무게가 변하기도 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